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8일이고요. 긍정화건 222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축구 경기를 해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대8 경기로 바뀌게 된 지가 얼마 몇 년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술을 쓸 시간들이 더 많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이 선생님들이 많이 있던데,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견해라서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한다는 게 100% 이렇게 딱 정답만을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생각하는 방향, 그 매력적인 정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놓여져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8대8 축구 경기를 3학년 때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는 팀들이 많다고 하는데, 4학년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경기장 자체가 많이 넓더라고요. 저는 그 경기 8대8 경기를 어제 처음 해봤으니까 그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많이 넓었습니다. 그러면 8대8 경기를 4학년 친구들이 골키퍼 1명을 제외하면 7명에서 그 경기장을 뛰어다녀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체력적으로 많은 한계가 오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는 개인 기술이나 드리블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축구 클럽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 개인 기술이나 드리블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드리블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패스를 위한 드리블을 하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을 안 뺏겨야 되고, 그 넓은 경기장을 쓰려고 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이 앞에 있는 친구들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이제 드리블을 자신감 있게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드리블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볼을 소유하기 위해서, 볼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그냥 이동 컨트롤 시켜놓고 패스, 이동 컨트롤 시켜놓고 패스, 이동 컨트롤 시켜놓고 패스. 그러다가 한 번씩 이제 드리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고, 일단 기본적으로 7명이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공을 잡을 수 있는 시간 자체도 많이 없습니다. 20분 경기를 해도 그 공터치 횟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드리블로 또 이 공을 뺏겨버리게 되면 다른 친구들에게 또 기회가 많이 가지도 않고 이런 여러가지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피지컬적으로 다소 약한 그 4학년 친구들이 8대8 경기장을 뛰어다닌다는 게 저는 조금 이른감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잘하는 팀들, 강팀들일수록 8대8을 3학년 때부터 준비를 한다는 걸 보면서, 그러면은 이게 그냥 2학년 때부터 또는 1학년 때부터 계속 8대8의 그 정형화된 훈련들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야 4학년 때 어느 정도 이 아이들이 좀 비슷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오히려 4학년 5학년 때까지는 풋살을 훨씬 더 많이 시켜도 되겠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10명 12명이 되면은 8대8 축구를 하면은 4명은 어차피 못 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에게 기회가 안 가고 뛰는 시간이 적다라고, 풋살을 하게 되면 뛰는 시간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그냥 선생님 그들의 그냥 핑계라는 생각밖에 안 됩니다. 8명이서 만약에 이 팀이 8명이면 5명이 들어가고 3명이 로테이션 돌면서 들어가는 거나,
만약에 10명인 팀이 8대8 축구를 하면은 어차피 2명이 못 뛰는 거면 어차피 한두 명은 쉬어야 되고 로테이션 돌면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뛰는 양 자체가 기회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10명, 12명이 된다, 뭐 10명이 된다 라고 하면은 차라리 그냥 풋살 5대5 경기를 그냥 두 팀을 나눠 가지고 대회를 나가볼 수도 있는 거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훨씬 더 많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렇게 좁은 경기장에서 좁은 공간에서 공을 많이 만지고 결국 배웠던 그런 개인 기술들을 많이 써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이제 축적되었을 때 5학년 6학년 때 피지컬적으로도 조금 더 성장을 해서 8대8 경기를 하면은 당연히 좁은 경기장에서 하다가 넓은 경기장으로 오면 어색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뭐 그 공간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뭐 이런 그 이제 풋살공을 쓰다가 축구공을 쓰는 거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어색할 뿐인 거지, 그거 뭐 옵사이드나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어색할 뿐인 거지, 그거 말고는 크게 저는 뭐 갭차가 크게 난다거나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풋살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친구들이 개인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을 잘 연습을 해서 5학년 6학년 때 8대8 경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그들과 경기를 했을 때도 밀리지는 않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오히려 더 많이 했습니다. 뭐 정답은 없겠죠. 근데 저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5학년 6학년이 되었을 때 이제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결과물들이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제가 축구 경기를 하면서 느꼈던 건 오히려 풋살을 더 많이 시켜야 된다 라는 그런 확신이 좀 들었다랄까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뭐 제가 하는 말이 100% 오답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 느낀 점들을 뭐 공유를 한 거라서 너무 이렇게 댓글로 이제 비난을 하지는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자유롭게 좀 남겨주시면 저도 참조를 해서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첫 번째,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두 번째, 나는 내가 좋다. 세 번째, 나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 다섯 번째, 황치우는 잘 될 운명입니다. 황치우는 잘 될 운명입니다. 황치우는 잘 될 운명입니다. 여섯 번째,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일곱 번째,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여덟 번째, 연봉 2억 원을 버는 창원 풋살 아카데미 경영자 잘 될 운명 황치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홉 번째, 창원 풋살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풋살 클럽이다. 열 번째, 창원 풋살 아카데미 매출 5천만 원을 달성했다. 11번째, 창원 풋살 아카데미 선수만 100명 달성했다. 12번째, 땅 5,000평 규모의 부동산 가치 100억 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풋살 브랜드 풋살이즈 라이프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됐다. 13번째, 이렇게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교육, 아이들에게 좀 더 내가 생각한 게 맞다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개발하여서 아이들에게 풋살을 좀 더 접목을 했더니 그 아이들이 5학년 6학년이 되어서 정말 좋은 기량들을 많이 보여주고, 그걸 토대로 다른 뭐 클럽팀들이나 아니면은 중학교에 계시는 그런 감독님들이 저희 팀을 너무나 좋게 봐줘서 여러가지로 소문이 많이 나서 창원 풋살 아카데미 매출 5천만 원을 달성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출간했더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수많은 곳에서 강연 의뢰,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축구클럽에 있는 감독님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됐다. 모든 것이 반드시 다 이루어졌다. 감사합니다.